안녕하세요. AWS 스타트업 솔루션즈 아키텍트 안성진입니다. 오늘은 에이전틱 AI를 편리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AWS에서 제공한 오픈소스인 스트렌지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란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스트렌지 에이전트 SDK의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AI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추론하여 작업을 완료하는 자율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즉, 인간이나 시스템을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건데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AWS 람다나 ECS와 같은 환경에서 실행이 되면서 이 CS 챗봇으로 고객 문의를 처리하거나 데이터 분석, 문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등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율성입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모든 단계를 명령해야 하지만 에이전트는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합니다. 이 차이가 AI 에이전트를 기본 자동화와 구분짓는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타임라인을 통해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초반에 돌이켜보면 당시 생성형 AI는 단순한 컨텐츠 생성에 사용되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제공하면 텍스트, 이미지, 코드 같은 출력을 받는 일회성 상호작용이었죠. 블로그 글 써줘, 이미지 만들어줘 이런 단발성 요청과 응답의 반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AI는 도구였고 사람이 매번 명령을 내리는 형태였는데요. 24년에 들어서면서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리액트 같은 추론 프레임워크로 작업을 작은 단계로 분해하고 펑션 콜링으로 API와 통합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정책을 확인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이때까지 여전히 단순하고 명확한 작업에만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현재 이런 다단계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동적으로 적응합니다. IT 운영 에이전트는 프로덕션 장애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수정하도록 동작을 하고요. 또는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을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부터 클라우드 배포까지 처리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번 명령이 필요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목표만 주어주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동작을 합니다.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심플 에이전트 루프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선으로 표시된 에이전틱 루프인데요. 에이전트는 먼저 모델을 호출합니다. 모델은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고 추론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정보나 도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도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에이전트는 해당 툴을 실행하고 결과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모델에게 전달하면 모델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하게 됩니다. 모델과 도구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더 이상 도구가 필요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최종 답변이 완성이 되면 그 리절트를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매출이 가장 높았던 날은 이라고 물으면 모델이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도구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모델에게 응답을 주면은 이제 최대값 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컬큘레이터를 실행해서 계산을 하고 결국에 수율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한 번 호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반복하는 것이 이 에이전틱 AI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를 보면 랭그래프는 그래프 기반으로 로우 레벨의 제어가 가능하고 MS의 오토젠, 오픈AI의 에이전트 SDK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살펴볼 프레임워크는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스트렌즈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렌즈 에이전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부분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렌즈 에이전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WS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AI 에이전트 SDK인데요. 모델 드리븐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는 개발자가 복잡한 상태 머신이나 사전에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일일이 코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는 개발자가 시스템 프롬프트랑 도구 목록만 정의하게 되면은 모델이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모델 드리븐 어프로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철학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AWS 내부에서 과거에 사용됐던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개발하던 도중 초기에는 전통적인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교한 상태 머신과 사전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했지만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질문할 때 에이전트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품 요구사항이나 사용자 행동이 변화할 때마다 ML 라우터나 분류기를 수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가드레일 시스템이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직된 응답만 반환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개발팀은 모델 드리븐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개발자가 이 상황에선 이러한 도구를 써라 라고 그런 경로에 대한 코드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는 모델에게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과 시스템 프롬프트만 제공을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로써 모델은 가드레일 출력을 컨텍스트로 이해하고 왜 답할 수 없는지 설명하면서 이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개발 주기도 몇 달에서 몇 주로 단축되었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된 응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핵심은 고정된 규칙 대신 모델의 추론 능력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스트렌즈 에이전트가 채택한 모델 드리븐 어프로치의 철학입니다. 네, 이제 스트렌즈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예제 코드를 보시면 현재 스트렌즈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를 임포트하고 스트렌지 툴에서 필요한 도구를 임포트했습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 객체를 생성할 때 툴스 파라미터에 컬큘레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 직접 질문을 하면은 되는데요. 이 80을 4로 나누면 이라고 물어보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컬큘레이터 도구로 호출해서 계산을 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렌지 에이전트는 다양한 모델 프로바이더를 지원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려면 스트렌지 모델에서 베드락 모델을 임포트하면 되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바 프리미어나 클로드 소넷 같은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트 LLM을 통해 여러 모델을 통합 관리하도록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오픈 AI나 엔트로픽, 라마와 같은 모델 프로바이더들도 단위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고 최근 일부 모델에서는 타입스크립트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유연하게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스트렌지 에이전트의 장점이고요. 큰 코드 변경 없이 모델 아이디만 바꾸면 다른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모델을 정했으면 외부 저장소에 접근하거나 AWS 리소스를 검색하거나 로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수정해야 될 일도 있을 텐데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지 않아도 빠른 시작을 위한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트레인지 툴에서 HTTP 리퀘스트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에이전트 생성 시 툴스 리스트에 추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새 일주명소가 어디야? 라는 질문에 자동으로 저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모델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로컬 자격증명을 통해 베드락 클로드 4 소넷 모델을 호출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 툴 카테고리를 보시면 레그나 메모리, 파일 오퍼레이션, 쉘, 그리고 AWS 서비스를 API로 호출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과 같이 한 20개 이상의 미리 구축되어 있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툴을 정의하지 않아도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다,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레벨의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GitHub 코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제가 짧은 코드지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에이전트가 초기화되면서 기본 모델인 클로드 소넷 4를 호출하기 위해 이 베드락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되고요. 툴 레지스트리에 HTTP 리퀘스트가 등록됩니다. 이번에서 사용자의 질문인 새 일주 명소가 어디야? 와 함께 사용 가능한 도구 정보, 즉 HTTP 리퀘스트가 있다는 것을 이제 클로드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서 클로드가 일주 명소가 필요하니 일주 명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 HTTP 리퀘스트 도구를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메소드에는 get이나 URL에는 검색 엔진 주소, 헤더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툴 유즈 응답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스탑 리즌이 툴 유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서 에이전트가 이 툴 유즈에서 파라미터를 추출해 가지고 실제로 HTTP 리퀘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툴 레지스트리에서 함수를 찾고 호출을 해 가지고 툴 리절트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럼 5번에서 도구 실행 결과를 메시지에 추가하고 다시 클로드에게 전송을 합니다. 이때 클로드는 이 정보로 충분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부족하면 3번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도구를 호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스탑 리즌이 엔드턴으로 변경이 되면서 최종 답변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새 일주 명소로는 정동진, 해운대, 성산 일출봉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겠죠. 정리하면 개발자는 도구만 제공을 하고 클로드가 알아서 도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답변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모델 드리븐 어프로치를 잘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공되는 도구 외에도 커스텀 도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함수에 데코레이터, 그 툴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날씨를 조회하는 웨더 포캐스트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파라미터는 city, 문자열이죠. 데이지는 정수형으로 기본값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힌트로 타입을 지정하면 클로드가 파라미터 형식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닥스트링입니다. 함수가 무엇을 하는지, 각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를 작성하면 클로드가 이 정보를 읽어서 언제 이 도구를 사용할지 판단하게 되겠죠. 닥스트링이 도구의 설명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단순히 문자열을 반환하지만 실제로는 기상청 API를 호출하거나 DB를 조회하는 로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 툴 리스트에 웨더 포캐스트를 추가하고 사용자가 시애틀 내일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이 커스텀 도구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파이썬 함수 하나에 툴 데코레이터만 추가하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툴 데코레이터를 붙였을 때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함수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때 함수 이름인 웨더 포어캐스트가 툴의 이름이 되고 닥스트링 전체가 툴의 디스크립션이 됩니다. 네, 둘째로 타입 핀치 분석입니다. CT는 스트링이니까 문자의 타입, 데이지는 인티저니까 인티저의 기본값이 3이니까 선택적 정수 파라미터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규먼트 섹션을 파싱합니다. 그래서 이 CT가 the name of the city가 파싱되어서 인풋 스키마의 각 파라미터 디스크리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조합이 돼서 툴 스펙이 생성이 되는데 이 툴 스펙이 클로드한테 전달되는 도구의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개발자는 이 닥스트링에다가 자세한 설명과 타입 힌트 정도만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직접 구성할 때는 복잡한 제이슨 스키마를 수동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데코레이터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웨더 포어캐스트 함수로 자동 생성된 툴 스펙입니다. 보시다시피 디스크리션에는 닥스트링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프로퍼티 안에는 CT가 스트링, 데이지가 인티저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지의 디폴트도 3으로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발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코레이터만 추가를 했을 때 이런 툴 스펙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바로 클로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데코레이터로 도구를 만들 수 있지만 좋은 도구를 만들어야 모델이 제대로 활용합니다. 2025년 리인벤트에서 엔트로픽이 발표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확하고 간단한 도구 이름을 사용하고 비슷한 이름은 피해서 모델이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둘째로 하나의 도구는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도록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검색과 고객 생성은 별도의 도구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입출력 포맷 예시를 디스크립션에 추가해서 모델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모델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MCP도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MCP 클라이언트가 stdio 클라이언트를 통해 MCP 서버에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는 AWS 도큐멘테이션 MCP 서버를 예시로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리스트 툴즈 싱크로 MCP 서버의 도구 목록을 가져옵니다. 이 도구들을 에이전트의 툴즈에 전달하면 구성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는 MCP 서버의 도구들을 자신의 커스텀 도구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인지 에이전트에서는 stdio 말고도 다양한 전송 방식을 지원합니다. 먼저 방금 살펴본 스탠다드 IO 방식은 로컬 프로세스와 표준 입출력으로 통신하는데 앞서 살펴본 MCP 서버가 그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리메이블 HTTP 방식입니다. 원격 MCP 서버랑 HTTP로 통신을 하고요.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스트리메이블 HTTP 클라이언트로 이 로컬호스트 8000번 포트에 연결해서 도구 목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stdio와 동일하고요. 셋째로 SSE 방식입니다. 실시간 이벤트에 스트림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트랜스포트로 특정 환경에 맞는 전송 방식을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다룬 기능들을 조합해서 CS 챗봇 시나리오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커머스 운영자가 고객 문의와 환불 교환 접수를 처리하는 CS 챗봇을 만드는데 내부 매뉴얼을 기반으로 자동 응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매뉴얼을 조회하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응답 시간을 측정을 하고 고객 경험을 위해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에이전트가 과거의 대화 이력을 기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구를 호출할 때 어떤 도구가 느린지 이런 알기 위해서 또 기능들을 추가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스트레인지 에이전트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컨버세이션 매니저나 옵저버빌리티 기능을 통해서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매뉴얼을 조회하는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FAQ 검색 도구입니다. 내부 매뉴얼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구현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API로 조회를 하고 노션이나 컨플루언스에 있다면 해당 MCP 서버를 연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제는 API 방식이고요. 앞서 살펴봤던 대로 툴 데코레이터로 search internal FAQ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파라미터는 카테고리와 키워드 두 개이고요. 카테고리는 리펀드와 shipping, exchange처럼 분류를 지정을 했고, 키워드는 구체적인 검색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매칭된 이런 FAQ 항목들을 JSON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문 상세 조회 도구입니다. get order details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주문 번호로 주문 상태, 배송 정보, 환불 가능 여부 등을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 번호 ORD 2025 블라블라 이런 걸 조회해줘 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이 도구를 호출해서 주문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정의해서 에이전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또 CS 챗봇은 대화를 한번 시작하면은 여러 턴의 대화가 필요하죠. 보통 처음부터 잘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에이전트가 이제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가 더 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이전트가 이전 대화를 또 기억을 못하면은 고객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고객의 불만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컨버세이션 매니저 기능입니다. 컨버세이션 매니저 중에서도 이 슬라이딩 윈도우 컨버세이션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 N개의 메시지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10으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단순히 오래된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툴 호출과 그 결과는 항상 이 쌍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툴 유즈만 남아있고 툴 리절트가 잘려 있으면은 클로드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효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쌍으로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메시지 개수는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지만 툴 결과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컨텍스트 윈도우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매니저가 툴 결과를 에러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후에 파라미터를 좀 더 수정을 한다든지 시스템 프롬프트를 개선한다는 식으로 에러를 핸들링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로 인해 가지고 만약 대화의 초반부에 이제 메시지가 유지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Summarizing Conversation Manager라는 기능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메시지를 삭제하는 대신에 요약해가지고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성능 모니터링입니다. 프로덕션에서 에이전트가 느리다면 어느 지점이 병목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스트랜즈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해서 에이전트의 동작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트랜즈 텔레메트리를 인풋하고 환경 변수로 오픈 텔레메트리 콜렉터에 대한 주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업 OTLP 익스포터를 호출해서 텔레메트리를 활성화하고요.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 트레이스 어트리뷰트의 메타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네임은 CS 챗봇, 환경은 프로덕션, 세션 아이디는 사용자별 세션 아이디를 넣어서 특정 사용자의 트레이스만 필터링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설정하면 에이전트가 툴을 호출하고 모델이 추론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며 예거와 같은 그런 도구에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거 UI에서 실제 트레이스를 확인한 화면입니다. UI를 보시면 맨 위에 전체 에이전트 호출이 되어 있고요. 아래로 또 펼쳐보면은 execute 이벤트 루프 사이클이나 채팅 그리고 도구 실행 이력 이런 스팬들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길이가 이런 실행 시간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화면에서 특정 툴을 실행을 할 때 뭐 3초 이상이 걸리게 됐다라고 하면은 총 두 가지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API 레벨에서 뭔가 로직을 변경하거나 캐싱을 추가하거나 DB 쿼리를 최적화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에이전트 레벨에서 시스템 프롬프트나 도구 설명을 개선하고 클로드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구를 선택하도록 수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조회는 get order details만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면 여러 이제 불필요한 도구를 호출한 일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CS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단일 에이전트를 다뤘지만 실전에서는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랜즈가 제공하는 멀티 에이전트 패턴만 가볍게 짚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협업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사용하는 수완 패턴, 작업 흐름이 복잡하고 조건에 따라 다른 에이전트를 호출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패턴, 마지막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을 처리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로 전달해야 될 때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멀티 에이전트 패턴들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과 예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트랜지 에이전트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실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 코드 없이 모델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 파이썬이나 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 함수를 정의해 가지고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대화 맥락이나 성능 모니터링 그리고 다양한 모델 프로바이더들까지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세밀하게 제어해야 한다면 랭그래프와 같은 로우 레벨 프레임워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프로덕션에 배포 가능한 에이전트를 간편하게 구성하고 싶다면 스트레이지 에이전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